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NO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도 1997년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중이란 YES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이란 NO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 보이시나요? 이들은 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과 에너지를 남에게 공짜로 퍼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거절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대화법이죠. 부자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선은 단호하게 지키는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그 언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절의 기술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요. 이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자가 있습니다. 자산 약 3조 4천억 원 미디어 기업가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커리어 초기에 모든 요청에 네 라고 답하다가 번아웃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가 세운 원칙은 단 한 가지인데요. No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다. No is a complete sentence. 핵심은 못합니다가 아니라 안 합니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못해요는 외부의 제약입니다. 하고 싶은데 뭔가가 막고 있다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상황이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파고들 여지를 줍니다. 반면에 안 해요 라는 말은 내 정체성에서 나오는 선언입니다. 저는 퇴근 후에 업무 전화는 안 받아요 라고 말하면 이건 상황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거죠. 듣는 사람도 더 이상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직장 동료가 퇴근 직전에 이거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못해요의 변형입니다. 상대는 어떻게 하면 좀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석하죠. 그러면 아예 답변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퇴근 후 개인 시간에는 추가 업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좀 방법을 찾아볼까요?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부탁을 자주 받아요. 결혼식 사회 좀 봐줄 수 있어? 돌잔치 사회 좀 봐줄 수 있어? 토요일은 얼마든지 진행하지만 일요일은 제가 종교의 이유로 진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일요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답변하면 왜? 그 일정 바꿀 수는 없어? 야, 예배 한번 빠져. 혹은 중간에 나오면 안 돼? 시간 잘 맞추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합니다. 계속 답변하고 계속 거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뿐 아니라 모든 개인 약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가 아니라 안 가입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나의 신조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꼬리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렇구나 정도로 끝나요.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요. 나도 편하고요. 상대방도 편합니다. 한번 써먹어 보세요. 두 번째 기술은 거절의 끝에 문장 하나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산 약 260조 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그는 리더십 원칙 중 하나로 반대하되 헌신하라 이라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거절할 때 안 됩니다로 끝내지 않고 이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방법으로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절이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 된 겁니다. 이걸 일상에서 쓸 수 있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베스트셀러예요. 에센셜리즘의 저자 그렉 맥커운. 그는 이 기법을 소프트 노라고 부릅니다. 구조는 단순한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신에 땡땡은 어떨까요? 뒤에 대한 한 문장이 붙는 순간 거절이 단절이 아니라 전환이 됩니다. 핵심은요, 뒤에 붙는 한 문장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다음에가 아니라 원고가 끝나면 나중에가 아니라 토요일 점심에 구체적인 정보가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동료가 저 이번 기획안 준비 중인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답하는 분들 있죠. 죄송해요.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실제로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상대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액션을 취합니다.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그럼 언제 시간 나세요? 라고 되묻거나 대화가 끝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세요. 지금은 저희 팀 모두가 A 프로젝트에 쏠려 있어서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작년에 참고했던 기획안 초안을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답변하면 내 시간은 지키죠. 하지만 상대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로 윈윈이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잠깐 커피 한잔하면서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아?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이럴 때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있죠. 아, 요즘 좀 바쁜데,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상대는 그럼 계속 기회를 엿보면서 물어봅니다. 아마 두세 번 거절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지금은 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서 직접 만나 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예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는데 혹은 영상이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답변 드릴게요. 내 직접적인 시간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죠. 기억하세요. 소프트 노의 핵심은 나는 너를 돕고 싶지만 내 방식으로 돕겠다라는 주도권입니다. 거절 뒤에 붙는 이 한 문장이 당신을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명확하면서도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죠. 세 번째 기술이 가장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는 테슬라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여하지 못하는 회의에서 즉시 나가라! 그것은 무례한 게 아니다. 머스크는 불필요한 요청에 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 건가요? 왜 이 방식이어야 되죠? 직접 거절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체계화한 사람이 FBI 수석 인질협상가 출신 크리스 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가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한마디면 거절의 부담이 나에게서 상대로 넘어갑니다. 무리한 요청이었다면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리고 톤이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비꼬는 말투가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한 어조로 던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상사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보고서도 추가로 만들어줘. 네, 스트레스 받죠? 자, 그럼 답변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팀장님, 지금 바로 하고 싶은데요. A 프로젝트 마감이 월요일인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제가 어떻게 일정을 조율하면 될까요? 이 순간 상사는 두 업무의 현실적 충돌을 직접 계산하고요. 대부분의 합리적인 상사는 그러면 보고서는 다음 주에 하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 좀 도와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데 토요일에 선약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될까? 업체를 알아봐 줄까? 아니면 혹시 다른 날로 시간을 맞춰볼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상대는 거절당한 게 아니라 대안을 함께 고민받은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거절하면 no라는 단어 없이도 자신의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아주 실용적인 팁을 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번만 평소라면 억지로 네 라고 했을 순간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거절의 기술 써본 다음에 어떠셨는지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